자, 이거 재작년 의고시험지, 21년도 의고시험지고, 우선 같이 풀이하기로 했던 문제가 10번. 10번은 좀 전에 그 호원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랑 어때요? 똑같죠? 그죠? 뭐 이렇게 뭐 K 넘기고 그런 과정만 조금 다를 뿐이고 10번도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긋는 거 똑같습니다. 자, 10번 한번 해볼게요. 요 놈의 그래프부터 생각해볼까? 요 무리함수부터. 자, 요거를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괄호 x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렇게 만들 거야. 금준아. 자, 그러면 얘는 출발점이 어딘가요? 2,5죠. 2,5. 2,5에서 출발하니까 뭐 2,5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얘는 방향이 어디예요?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왼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거기다가 우리가 2분의 1x 아이고 2분의 1x 플러스 k 자 요놈을 그릴 건데 요놈은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양수니까요. 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자 접할 때가 한 번 있을 거고 또 한 번은 언제? 출발점을 지날 때가 있겠죠. 자, 이렇게 출발점 지날 때 이렇게 두 개 그려놓고 푸는 거지. 그럼 쉬운 거부터 출발점 지날 때부터 2,5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5는 1 더하기 k니까 k 몇이에요? 4. 자 접할 때는 얘네 둘이 어떻다? 같다라고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교점 찾는 식 뽑아야 되니까 양변 제곱해야 되는데 제곱하기 전에 어떻게 줘야 돼? 5를 여기다 놓고 제곱하면 안 돼요. 제곱하는 것의 첫 번째 목표는 루트를 없애는 건데 이 상태로 제곱하면 루트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5를 넘기고 제곱해야 돼. 대신 5를 넘겨주면 좀 이제 귀찮긴 하다 그지? 5 넘기면 여기 뭐가 들어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렇게 놓고 이제 양변 제곱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4분의 1 x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25. 자, 그 다음에 둘이 곱하고 2배씩 하는 거죠. 요렇게 둘이 곱하고 2배 하면은 kx.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곱하고 2배 하면은 마이너스 10k.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곱하고 2배 하면은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좌변 제곱. 그 다음에 우변은 뭐냐면 요 제곱하면 앞에 4 될 거고요. 2 빼기 x에 분배되니까 8 빼기 4x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이제 판별식 쓰러 갈 거니까 예쁘게 정리를 좀 할게요. 4분의 1 x제곱 그대로 놓고 자 x항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x니까 얘랑 만나면 k 마이너스 1x 그리고 상수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k제곱 마이너스 10k에다가 8 넘어오니까 플러스 17은 0인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긴 식에서 판별식을 뽑아낼 거야. 그치? 성은아, 얘 판별식이 뭘까? k-1의 제곱 마이너스 근데 4 할 건데 여기 4분의 1 있죠? 어떻게 될까? 없어져요. 그럼 뭐만 쓰면 돼? 요거 전체가 C인 거잖아. 그치? 이거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은 전개시키면은 K제곱 사라질 거고 남는 것만 쓰면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10K니까 8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 0인가? K 얼마예요? K는 2가 되겠네. 그치? 여기에 K 값이 2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와 요거의 어디예요? 사이긴 사이인데 누구는 포함해? 4는 포함하죠. 4는 이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저기서 한 번 더 만날 거거든. 그치? 그래서 4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고 2일 때는 어때? 접했잖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K의 범위는 뭐가 되냐?
2보다는 커야 되고요.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는 누가 있어? 3, 4. 답은 2번. 이렇게 푸는 거죠. 기출에서 자주 보인다는 얘기는 여러분 실전에서도 나올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2번 볼게요. 12번. 나도 이거 시험지 풀어보다가 엄청 고민했잖아. 답이 없는 거야, 보기에. 엄청 고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답이 잘못된 거더라고. 자, 세 쌍의 부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A 커플, B 커플, C 커플이 있으면 그 세 커플 중에 두 커플만 이웃하게 앉히라 그랬잖아. 그럼 먼저 그 두 커플을 골라줘야 되겠네. 다시 말하면 서로 떨어져 앉을 커플을 하나 고르는 거죠. 몇 가지겠어? 세 가지라고 할까요? 그럼 만약에 A 커플이랑 B 커플은 서로 붙어서 앉을 거고 C 커플만 떨어져 앉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골랐겠지. 그러면 A 커플이라는 거는 A1, A2 이렇게 두 명을 말하는 거고 B 커플은 B1, B2 두 명을 말하는 거고 C 커플은 C1, C2를 말하는 건데 얘네 커플과 얘네 커플은 붙어 앉아야 되죠? 그럼 몇 명 취급해야 돼? 이거 한 명 취급해야지. 붙어 앉아야 되니까. 요거도 한 명 취급해야지. 그치? 근데 C 커플은 떨어져 앉을 거잖아. 몇 명 취급해야 돼? 각각 취급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요거 한 명, 요거 한 명, 요거 두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배열을 하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응?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 C1, C2가 붙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두 커플만 붙어 앉아라 라고 했으니까 C1, C2는 절대 또 붙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얘네 둘은 이웃하게 배열을 하고 C1, C2는 이웃하지 않게 배열해 이런 뜻이잖아. 그럼 또 뭘 세워줘야 돼? 칸막이 세워줘야 돼. 칸막이. 자, 봐봐. 요 3은 커플을 고르는 거였고요. 자, 그럼 이제 요 두 커플을 먼저 배열을 합시다. 두 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2팩인데 요 둘이 자리 바꿀 수 있고 요 둘도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뭐 2팩, 2팩 이렇게 더 붙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 두 커플은 배열이 끝났어. 만약에 B1, B2가 여기에 오고 A1, A2가 이렇게 뒤에 자 요렇게 배열이 끝났어. 그럼 이제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해줘야 돼? 칸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 공간에 누구를 배열한다? C1, C2를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C1, C2는 절대 붙어있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에다 배열하는 거니까 3P2가 되겠고요. 다 곱해보면은 3 곱하기 8 곱하기 6이니까 얼마야? 144. 144. 그래서 답은 144가 됩니다. 선생님, 예. 저 앞에 3 곱하기 2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거 3이요? 3은 알겠는데. 요거요? 네. 요거 A 커플, B 커플 자리. 아, A, B냐, B, A냐.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붙은 것들은 이제 A 커플끼리 자리 바꾸는 거, B 커플끼리 자리 바꾸는 거. 그죠? 144고요. 그 다음에 예. 3이요? 커플을 골라줘야지. 세 커플 중에 두 커플은 붙어 앉을 거고 한 커플은 떨어져 앉을 거잖아. 어떤 커플이 떨어져 앉을 건지를 정해줘야지. 그게 3이죠. 네, 3C나 3C1이나. 그지? 자, 이게 12번이었고, 그 다음에 15번도 해보겠습니다. 15번. 15번은 있죠. 뭐예요? 내가 만약 출제자라면 이거를 이렇게 풀라고 냈을 것 같아. 여기에 봐봐. ABC 더하기 AB 더하기 C가 홀수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 식을 잘 보면 여기 1이 있으면 인수분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자, 요렇게 생긴 게 홀수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말은 요렇게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짝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식을 짝수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그쵸? 그래서 요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더해서 그 값이 짝수가 되게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여기다 1을 더하면 좋은 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수분해가 돼.
앞에 둘은 A, B로 묶어가지고 C 플러스 1로 만들고 뒤에 둘은 그냥 C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괄호만 쳐주면 C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럼 C 플러스 1로 묶으면 어떻게 돼? AB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짝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곱해가지고 짝수가 되는 경우가 쉬워요? 홀수가 되는 경우가 쉬워요? 짝수가 쉬워요? 경우의 수 찾기가. 곱해서 짝수 되려면 짝짝도 있고 홀짝도 있고 짝홀도 있어요. 근데 곱해서 홀수 되는 거는 홀홀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것을 찾는 거는 직접 찾는 게 나아? 반대로 찾는 게 나아? 반대로 찾는 게 나아요. 그쵸? 반대로. 요거의 반대를 찾을 거예요. 요거의 반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뺄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란 뭐야? 주사위 3개 던진 거니까 216까지입니다. 216까지에서 자, 이 반대가 되는 경우의 수를 뺄 건데 자, 반대가 된다는 얘기는 홀을 구하는 거죠. 홀. 그지? 반대라는 건 C 플러스 1도 홀수 and AB 플러스 1도 홀수가 되는 경우가 반대죠. 근데 C 플러스 1이 홀수란 얘기는 C가 뭐야? C가 짝수란 얘기죠. C가 짝수. C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겠고 그 다음에 AB 플러스 1이 홀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AB가 뭐일 때? AB가 짝수일 때. AB가 짝수. 그럼 AB가 짝수일 때는 어떻게 구해? 또 반대로 구해. 전체에서 AB가 홀수일 때 빼면 되잖아. 그지? 전체에서 AB가 홀수일 때 빼자. 이번에는 주사위 2개인 겁니다. AB니까. 주사위 2개니까 36에서 자, 얘도 홀수, 얘도 홀수인 경우는 몇 가지 있을까? 3 곱하기 3, 9가지 있겠죠. 그 9가지 빼. 몇 가지가 돼? 27가지. 그걸 여기다 곱하면 그게 반대 81가지. 그러면 216에서 81 빼면 몇이에요? 135. 그러니까 더해가지고 전체를 짝수로 만들고 풀면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부딪히는 거지 그냥. 이거 3개 더해가지고 홀수 되는 거니까 뭐 홀 나올 때랑 뭐 홀 짝짝 나올 때랑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풀든지 아니면 이렇게 1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를 풀든지. 그렇죠? 어려운 문제예요.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요거는 약간 머리를 굴리면 맞출만 했는데 맞췄니? 됐어? 수 맞았어? 민지 맞았어? 시간 없어서. 아 뒤에 5% 달했지. 예안이 맞았어? 정현이 맞았어? 진짜 이거 쓰다가 끝났어요. 50분을 풀었는데 뒷장을 못한 거야? 그렇구나. 재현아. 네? 왜 자? 듣고 있었어요. 자, 16번 볼게. 16번. 일단 원소 5개짜리 집합을 만들 건데 5하고 6은 반드시 포함을 하래요. 그러면 5하고 6은 이미 선택이 돼버린 거니까 우리는 나머지 5개의 원소 중에서 몇 개만 더 고르면 돼요? 몇 개? 원소 5개짜리 집합을 만들 거잖아. 근데 이미 2개의 원소는 선택이 끝났잖아. 그럼 3개의 원소만 더 뽑으면 되죠. 몇 개 중에? 5개 중에. 그래서 1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개.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집합을 10개를 쓴다고 생각해봐. 집합을 이렇게 10개를 쓴다. 이 10개의 집합에는 전부 다 어떤 숫자는 들어가 있죠? 5, 6은 무조건 들어가 있죠. 5, 6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뒤에 자리가 몇 자리 있어요? 3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도 3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3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요만큼이 이게 몇 자리예요? 총 30자리죠. 10개의 집합인데 각각 3자리 쓰니까 30자리가 있는 거잖아. 그 30자리에 봐봐 1, 2, 3, 4, 7이라는 5개의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막 1은 막 많이 들어가고 7은 조금 들어가고 이러겠어? 다 공평하게 들어가겠죠. 공평하게. 자리가 30칸인데 우리가 5개의 숫자를 공평하게 집어넣을 거야. 그럼 몇 번씩 들어가겠니? 6번씩 들어가야죠. 30자리, 30칸에다가
5개의 숫자를 골고루 넣어주는 거잖아. 골고루. 그치? 그러니까 뭐 배열되는 거는 뭐 막 복잡하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면 1도 6번, 2도 6번, 3도 6번 이게 다 6번씩 들어가야죠. 그쵸? 누구는 많이 들어가고 누구는 조금 들어가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럼 보세요. 5하고 6은 각각 10번씩 들어가 있을 거고 나머지 1이랑 2랑 3이랑 4랑 7은 각각 6번씩 들어가 있을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이거 다 더한 거 아닌가? 맞죠? 요거 계산한 게 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110에다가 이게 17 곱하기 6이니까 102인가요? 그쵸? 그러면은 212, 4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17번 볼까요? 17번. 17번은 x라는 집합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자, a, b, c, d, e, f, g에서 똑같이 a, b, c, d, e, f, g로 가는 함수인데 근데 조건이 뭐냐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4개라 그랬고요. 이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는 하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 예를 들면 치역의 원소를 자, 이 중에서 4개를 골라줍시다. 지금 원소가 7개잖아? 7개 중에 4개 일단 고를게요. 이렇게 고를까?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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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골라볼까? 그러면은 봐봐. 2번을 합성시켰을 때 치역의 원소가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다른 뭐 B나 D나 G나 이런 애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얘네 넷은 무조건 하나한테 몰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한테. 근데 봐봐. 얘네 넷이 만약에 B한테 몰빵할 수 있어? B한테 몰빵 못해요. 얘네 넷이 만약에 B한테 몰빵을 한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4개가 애초에 치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니? 왜냐면 여기서 얘네 넷이 B한테 몰빵했으면 이쪽에서도 넷이 다 B한테 몰빵해야 되잖아. 그럼 B라는 애가 치역에 들어가 있었어야지. 근데 B가 치역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네 넷은 몰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만 할 수 있냐면 얘네 넷 중에 하나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A한테 몰빵했다. 이런 거 가능한 거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런 경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A, C, E, F 이 4개 중에 하나한테 몰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요? 방금 얘기했잖아. 얘가 만약에 얘 B한테 몰빵했다고 해봐요. 아니 그러면 여기도 지금 F라는 함수고 여기도 F라는 함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B한테 몰빵했으면 여기 앞에서도 얘네가 B한테 몰빵했었어야지. 그럼 B가 치역이 됐어야지. 우리는 지금 치역으로 4개를 골라놓은 거잖아. 이 7C4가 이 F의 치역의 원소 4개를 골라놓은 거잖아. 그렇다면 마지막에 몰빵을 받는 그 녀석도 이 치역 중에 하나여야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 여기서 F 한 번 더 몰빵할 때는 얘네 넷은 이 넷 중에 한 놈한테 가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4가 들어가겠죠. 이 넷 중에 하나를 골라준다. 그럼 이제 나머지 원소들은 어때요? 나머지는 중에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아까 A를 골랐다고 하면 요렇게는 이미 다 정해진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원소도 있죠. 이쪽도 봐봐. 그럼 이렇게 똑같이 써야 돼. 이렇게 얘는 요렇게 쏠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원소들 있죠. 얘랑 얘 있지. 이것들이 자유롭게 쏴도 되니? 안 되죠. 자유롭게 쏘면 안 되지. 아까 우리 이미 치역을 몇 개로 골라놨어? 치역을 이렇게 4개로 골라놨잖아. 4개로 골라놨고 그 중에 A는 몰빵을 받아가지고 확실한 치역이 됐죠. 근데 C랑 E랑 F는 아직 화살표를 못 받았잖아. 그럼 얘네한테 화살표를 누가 쏴줘야 돼? 얘네가 쏴줘야 돼. 그치? 남아있는 B, D, G가 쏴줘야 돼. B, D, G 3개 남았고 여기도 3개 남았으니까 딱 얘네 셋이 얘네 셋한테 하나씩 화살표 날려줘야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곱하기 3 팩토리얼이 들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얘는 얘한테 쏴주고 뭐 얘는 얘한테 쏴주고 얘는 얘한테 쏴주고 이런 식으로 쏴줘야 치역이 이렇게 4개가 되고 한번 합성을 더 시키면 얘 하나로 몰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곱하면 답은 몇일까요? 845번입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조금 심화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쉽지 않았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 중에서도 좀 같이 풀어보고 싶은 문제, 일단 18번, 19번 둘 다 좀 해볼게요. 이거 상당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거 시험 보면서 와, 나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지? 이럴 필요 없어요.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뭐 20점대도 있고요, 30점대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웠던 거니까 여러분 너무 이 점수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린 여기서 이제 얻어갈 것만 잘 얻어가면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 잘 보면 되지. 자, 18번은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못 맞추면 좀 아까운 문제예요. 이거 계산 문제거든요. 자, 요렇게 생긴 방정식을 만족하는 n의 값을 k라고 할 때 이 방정식을 잘 들여다봐봐. nC사가 있네. nC사 우리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nC사 어떻게 표현하지? 4팩토리얼분의 24라고 쓸게요. 24분의 n, n-1, n-2, n-3 요게 nC사.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n, n-1 그리고 마지막에 이 n제곱 플러스 n도요 마이너스 n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고 있는 n 값이 0은 아니잖아. 0이 아니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거를 지워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내가 찾고 있는 n 값이 1도 아니겠죠. n이 1이면은 뭐 1C4 이런 거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n-1도 어떻게 해도 돼? 이것도 지워도 돼요. 지워버려. 그리고 남아있는 식에다가는 몇 배 하고 싶어? 24배. 24배 해주면 자, 첫 번째 거는 얘만 남을 거고요. 두 번째 거에서는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24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 될 거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이 있었겠죠? 마이너스 1에다가 2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지. 이렇게. 그죠? 요 끝에 1이 있었던 거야. 그죠? 다 없어져도 생각하면 안 돼. 약분한 거니까 1이 있어요. 거기다 24 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전개시키면은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인데 얘랑 없어지고 마이너스 24는 0이 될 거고요. 38에 플러스 마이너스 n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8입니다. 당연히 자연수니까 8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n 값을 찾으면 그 값을 k라고 했으니까 k도 8이에요. 여기다 이제 8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8p3 마이너스 8c5 근데 8c5는 8c3과 같으니까 여기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그쵸? 네, 어렵지 않다. 답 얼마예요? 280. 280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9번도 볼게요. 자, 19번은 이렇게 생긴 합성함수에 대해서 얘가 57이라 그랬는데 이게 첫 번째 거는 풀 때 별로 고민되지 않아요. 왜냐면 F1이 뭔지 알잖아. F1이 뭐예요? F1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1 플러스 A죠. 1 플러스 A. 그러면 1 플러스 A를 G라는 함수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 고민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1 플러스 A는 확실히 A보단 어때? 크잖아. A에다 1을 더한 거니까 A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위에다가 넣을지 아래다가 넣을지 그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A보다 크니까 어디다 넣어야 돼? 아래다 넣어야지, 아래다가. 그치? 여기다가 X자리에다가 1 플러스 A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얘 전체는 뭐라고 봐야 돼? 1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봐야 돼. 그치? 근데 문제는 어디에요? 이 뒤에 이거 G4 G4를 4를 넣어야 되는데 위에다 넣을지 아래다 넣을지를 모르겠잖아. 그게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그지?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자,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4라는 숫자가 A보다 더 크거나 같다면 4라는 숫자가 A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럼 4를 어디다 넣었을까? 밑에다 넣겠지, 밑에다. 그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밑에 넣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16이 되죠. 그러면 얘가 16이야. 이때는 G4가 16이야. 이때는 G4가 16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6을 F라는 함수에 집어넣어라. 뭐가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16
16 플러스 A가 되죠. 그치? 그래서 요렇게 생긴 식이 한번 나옵니다. 요렇게. 이게 1번 케이스. 자, 2번 케이스로 넘어갈 건데 2번 케이스도 앞에는 똑같아요. 앞에 이거는 변할 게 없고 자, 2번 케이스는 이제 4가 A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이번에 어디다 넣을까? 위에 식에다 4를 넣겠죠. 그죠? 승우야, 위에 식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까? 2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2가 된다는 얘기니까 F2겠네. F2는 뭐지? 2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것이 57이다가 한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A가 어떤 범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둘로 나눠서 푸는 거고 첫 번째 거부터 풀어보면 첫 번째 거는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7에 마이너스 40은 0이죠. 그러면 8, 5의 풀마 A 값이 마이너스 8 또는 5가 나와요.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이제 1번 케이스를 푼 거니까 A가 어때야 돼?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럼 누굴 골라야 돼? 마이너스 8을 하나 골라줘야지. 이렇게 고르고 자, 또 두 번째 케이스도요.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3의 마이너스 54가 0이네요. 그럼 9, 6의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 값이 마이너스 9 또는 6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 범위였잖아. 그치? 이번에 누구 골라줘야 돼? 6 골라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8과 6을 골랐어.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치?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또 우리 그 4층에서 또 요 문제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달을 받았던 문제가 뭐가 있냐면 14번 있었거든요. 14번. 14번 맞췄니? 아니요. 근데 이거 그 따로 막 푼 거 아니에요? 색깔. 맞아. 케이스 나눠서 푸는 거죠, 이것도. 윤서? 4번 맞았니, 윤서야? 14번? 맞았어? 어떻게 풀었어요? 나눠서 풀었어? 이거를 색칠하는 순서를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런 순서로 한번 이렇게 A, B, C, D 순서대로 색칠을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색칠을 하다 보면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든. 어떤 부분이 고민되니? 내가 만약에 A부터 칠한다? 그럼 A에 몇 가지 칠할 수 있죠? 5가지 중에 고를 수 있죠. 그죠? 여기다 만약에 이걸 칠했어. 그 다음에 B 칠한다? B는 4가지 중에 고를 수 있죠. 뭐 여기다가 이거 칠했어. C는 그죠? 이건 무조건 A, B랑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뭐 선택권이 없어. 여기 3가지. 그럼 여기다가 뭐 만약에 이걸 칠했어요. 그럼 D는 C랑만 인접해 있잖아. 나머지랑 상관없잖아. 그러면 D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건 이제 4가지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4가지로 칠해라고 하면 누가 고민돼? E가 고민돼. E가. 지금 이거 왜 고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D랑 인접해 있고 A랑 인접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3가지 중에 고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틀려요. D와 A의 칠해진 색깔이 어떨 수도 있어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칠해질 수도 있잖아. 그럼 A랑 D가 똑같이 빨강이야. 그러면 E를 칠할 때는 선택권이 몇 가지예요?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빨강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하늘색이야. 그러면 E 칠할 때는 선택권이 3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자, A와 D에 같은 색이 칠해지는 경우랑 같은 색, 그 다음에 A와 D에 서로 다른 색이 칠해지는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야 우리가 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케이스든 두 번째 케이스든 A, B, C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5, 4, 3까지는 똑같은데 자, D를 칠할 때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야. 만약에 내가 같은 색을 칠하기로 했다면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D를 칠할 때 나는 D에다가 색깔을 고를 수가 있어? 없는 거야. 이미 A에 색깔이 하나 칠해져 있잖아. 그럼 그 색깔을 D에다 그대로 칠해야 되는 거니까
D를 칠할 때는 선택권이 몇 가지예요? 이거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는 거야. 한 가지야. 대신에 이렇게 똑같은 색깔이 칠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2를 칠하는 것은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거죠, 4가지. 빨강만 피하면 되니까.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케이스는 A와 D에 다른 색을 칠하기로 했으니까 자, D를 칠할 때 피해야 되는 색깔이 몇 가지요? A랑 달라야 되니까 빨강도 피해야 되고 C랑 붙어 있으니까 파랑도 피해야 되지. 이 2가지를 피해서 칠해야지. 그러니까 D에다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3가지 중에 고르는 거죠. 3가지 중에 골라야 되겠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칠했어. 마지막에 요거 칠할 때는 요렇게 2가지를 피해서 칠해야 되는 거니까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40까지인가? 네. 얘는 69 540까지인가? 맞니? 네. 그럼 780까지 4번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 중에서 여러분 혹시 4번 틀린 사람 없어요? 4번? 4번 맞았니? 4번 맞았어? 혹시 이거 풀다가 이거 1대1 함수잖아. 1대1 함수는 무슨 선이에요? 가로선 긋는 거잖아. 그럼 혹시 막 이거 2번이랑 3번 같은 거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 고민 안 했어? 똑똑한데? 아, 왜 2번도 이렇게 가로선 그으면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 근데 왜 2번은 답이 될 수 없지? 함수가 그렇지. 함수가 아니죠. 2번과 3번은 애초에 함수가 안 되죠. 함수가 안 되는데 1대1 함수가 되겠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죠. 2번과 3번은 애초에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함수인 것 중에 1대1 함수를 고른다면 4번밖에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세로선만, 가로선만 그어보지 말고 세로선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니까. 자, 몇 번이요? 6번? 자, 6번. x에서 x로 가는 3개의 함수가 있는데 f는 1대1. f는 1대1 대응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g는 항등함수. 그 다음에 h는 상수함수. 그러면 딱 봐도 값들이 보이는 애들이 있죠. 지금 f-2하고 g2하고 h0이 같다 그랬는데 g가 항등함수잖아. 이거 얼마예요? 2지. 근데 h는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인데 얘가 2란 얘기는 hx 자체가 2란 얘기죠. 항상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2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hx는. 맞아요? 자, 그러면 f-2 더하기 f2가 f0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방금 얘가 얼마라는 걸 알았어요? 얘가 2라는 걸 알았잖아. 그럼 지금 남은 원소가 -2하고 0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되려면 얘가 뭐여야 돼 반드시? -2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둘이 바뀌면 성립하지 않잖아.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F함수 나왔죠? F함수 나왔고 G는 항등함수인 거 알고 있고 H는 2로 몰빵된 상수함수죠. 그럼 다 구할 수 있죠. F2는 뭐였어? -2고 G-2는 이거 항등함수니까 당연히 -2고 H는 아까 2로 몰빵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곱하면 되죠. 8이 답이네. 그치? 그쵸? 자, 또 우리 나머지 지금 안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9번. 그래. 자, 9번 문제는요. 윤하야. F와 F 역함수의 그래프가 근데 이게 서로 그쵸. 여기 나오죠? F와 F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나왔죠?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지? F와 누구? Y는 X, 그치? 요거의 교점으로 생각을 하라 그랬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도움이 되는데 봐봐. 요거 지금 2차 함수잖아요? 이거 꼭지점이 어딜까? 몇 컴마 몇? 0 컴마
마이너스 6이 꼭지점이죠. 0, 마이너스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긴 한데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만 그리라 그랬으니까 요 왼쪽 편은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요. 요것만 있는 거 이거. 이렇게 된 그래프. 얘가 fx고요. 얘의 역함수면은 가운데 y는 x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y는 x가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자, 그러면은 이 빨강 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한다고 생각해봐요. 대칭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0,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 0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얘를 대칭한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 f 역함수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a 역함수가 x축과 만나는데 여기가 b 그다음에 얘네들의 교점 여기가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삼각형은 요렇게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의 넓이 좀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딱 생각나는 게 뭐야? 신발끈이 딱 생각나죠? 그 사선식으로 넓이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일단 C의 좌표는 찾아야 되니까 C의 좌표 아까 유나가 말한 대로 F랑 Y는 X의 교점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6이랑 X 같다라고 놓고 넘겨서 풀면 2, 3의 풀마니까 3이죠. 3,3이에요. 양수 쪽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둘러싸인 정확한 좌표는 0,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6, 0이니까 자, 뭐 나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냥 답을 빨리 찾고 싶다. 그러면 신발끈을 쓰시면 됩니다. 신발끈 쓰면 이렇게 되죠. 0, 마이너스 6 그다음에 3,3 마이너스 6, 0 0, 마이너스 6 이렇게 배열하고 절대값 앞에 2분의 1 붙이는 거죠. 그다음에 2분의 1 한 다음에 절대값 자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랑 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먼저 할까? 빵 36이네. 36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8 빵이니까 마이너스 36이죠.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지? 그러면은 72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얼마야? 이렇게 나오지. 그치? 무조건 두개 순서 상관없어. 순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아 그래. 자, 근데 만약에 나는 신발끈을 안 쓰고 싶다. 혹은 뭐 서술형이라 쓸 수가 없다. 그러면 넓이 어떻게 구해 이거? 중점이랑 중심. 어디요? 중점 구해. 아, 이 중점 구해가지고 점과 직선. 이렇게 그렇게 풀어도 되겠다. 다른 게 있어. 또는 이렇게 구해도 돼요. 요 점을 구해도 됩니다. 요 점. 요 점을 구하면은 이거를 밑변으로 보면 여기가 높이가 되고 이거를 밑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높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두 삼각형을 따로 구하는 거지. 이쪽 삼각형 따로 구하고 이쪽 삼각형 따로 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해도 돼요. 그죠? 여기도 구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6, 0부터 3, 3까지니까 그림이 대칭이 좀 안 맞지만 여기가 2거든요. 2. 그지? 이게 올라가는 거 봐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은 9칸 갈 때 3칸 올라간 거니까 3분의 1이거든요.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6이면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돼.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 생각하면.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8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8. 이게 8이면은 8 곱하기 6 나누기 2니까 요 파란 빗금친 부분이 24인 거고요. 여기는 8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여기는 빗금친 부분이 12가 됩니다. 더해서 36. 이렇게 쳐야 되고. 나는 이것도 떠올리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죠. 이렇게 사각형 그려가지고 빼는 방법도 있죠. 그쵸?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정사각형이겠네. 정사각형에서 테두리에 있는 삼각형들 빼도 되고요. 방법 되게 많죠. 윤호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중점 구해가지고 중점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도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치?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8번이요. 자, 8번 문제는 5개의 문자만 선택해서 나열한다 그랬는데 양 끝에 자음이 온다 그랬네. 자음. 그러면은 재현아 여기에 자음이 누가 있어? C, M, P, T, R 5개가 있죠? 5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넣어야 돼? 2개.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배열합니다. 그러면 남은 문자들이
8개였으니까 6개가 남았겠죠. 그 6개의 문자들 중에서 자유롭게 3칸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해야 돼?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답은 2400이 나올 거예요. 5번.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13번이요? 아, 그래. 13번. 이것도 약간 생각하기가. 자, 13번 맞은 사람. 오케이. 자, 물어볼게. 유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서 풀었어요? 그 계산식이 있어? 이상하게 풀었어? 그냥 차례대로 우겨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례대로 어떻게 해? 근데 제가 이게 쓴 게 뭔가 애매해요. 뭐? 1, 6, 7, 2, 5, 2, 1, 3, 4, 3, 5, 4, 3, 3, 5, 5, 2, 2, 1, 6, 1, 7 이렇게 썼는데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나도. 어떻게? 이렇게 폈다고요? 이거 뭐 1, 6 뭐야? 1, 6, 7, 2, 5, 2, 1, 1, 3, 4, 1, 6, 7, 2, 5, 2, 1, 3, 2, 5, 2 이게 뭔데요 이게? 3, 4, 3, 5, 4, 3, 3, 5, 5, 2, 2, 1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고. 그러니까 이게 더해서 7 되는 거? 아니 1, 6, 7하고 1, 6, 7이 뭔데요? 모르겠어요. 아 진짜 2, 5, 2, 1을 바보 했어요. 같은 거 아니야? 뭐지? 저거 분할 7명 2개로 나누는 경우 7명을 2개로 나눈다고? 77이랑 66 태우면 7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저거 7명을 2개로 나눠가지고 7명을 2조로 나눠서. 네. 근데 1, 6, 7은 뭐야? 저거 7명 1명 6명으로 나누는 경우 아, 7명을 1명과 6명으로 나눈다? 네. 그렇게 오케이. 해가지고 지하철에 아 갖다 넣는 그런 식으로 본 거. 네, 맞아요. 네 거를 다른 사람이 설명을 해줘. 그래? 그렇게 조합을 했다. 그러니까 2조로 나눠가지고 뿌렸다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그럼 또 지금 휴재는 어떻게 풀었어? 저도 저렇게 분할해가지고 지하철 3개 이렇게 2개 선택하는 경우가 해가지고 2조로 분할해갖고 풀었다. 윤지는 어떻게 풀었어? 어. 비슷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2조로 분할해가지고 했네요. 3조로 분할했다고? 3조로? 아, 그러니까 2조로 분할하는 거를 3가지로 했다고. 1, 6, 2, 5, 3, 4 이렇게. 자,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대부분 풀었을 텐데 이 방법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내가 일단 A, B, C 3개의 역 중에서 2개의 역을 고릅니다. 2의 역에서만 내린다 그랬으니까 2역을 골라요. 그러면 3개의 역 중에 2개를 고른다. 그럼 3가지가 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A역이랑 C역을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7명의 학생이 있어. 7명의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A역 아니면 C역 둘 중에 하나에서만 내려. 그럼 이 친구는 선택권이 몇 개가 생겼죠? 2개가 생겼죠. 그죠? 그 1번 학생이 A역이나 C역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겠지. 2번 학생도 어때? A역이나 C역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모두 7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A, C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경우의 수가 몇 개 생기죠? 2의 7제곱이 생기잖아요. 한 명마다 A, C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두 번째 학생도 A, C 중에 하나를 고르고 세 번째 학생도 A, C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러면 2의 7제곱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아까 전에 역을 골라줬던 게 3가지잖아요. 그치? A, C를 고르든 뭐 B, C를 고르든 이렇게 고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는데 근데 2의 7제곱 안에는 어떤 경우가 껴있냐면 7명이 전부 다 우연히 A를 골라. 어떻게 돼? 7명이 다 A에서 내리는 거잖아. 그럼 C에서 아무도 안 내리잖아. 그러면 안 되죠. 혹은 7명이 전부 다 C를 고르면 그것도 안 되죠. 딱 그 2가지 경우만 어떻게 해줘? 2의 7제곱에서 빼주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3 하는 거죠.
그래도 풀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2의 7제곱이 얼마야? 128에서 2 뺐으니까 126이죠. 126에 3 곱하면 378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래서 분할을 해가지고 푸는 것이 정석인데 분할하면 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1, 6, 뭐 2, 5, 3, 4 나눠가지고 그거를 두 여기다 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조금 더 빠르다. 이 문제에서는. 질문 잘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 중에 질문 있나요? 거의 다 푼 것 같은데 이제. 그죠? 자,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